총선 D-20일. 이번에는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직접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정광재입니다. 경선은 위로드립니다. 네,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는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서 송구할 뿐입니다. 예. 다만 여러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으니까요. 예. 좋은 정치인 되는 훈련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예. 정치인대라는 어떤 재련 과정으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현안 얘기 좀 들어가 볼까요? 자, 유난 충돌. 네. 어떻게 당에서 보시기엔 마무리됐습니까? 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유세 현장에서 예. 이제 해결됐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해결의 실마리는 충분히 마련된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종섭 호주 대사의 출국을 계기로 해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의 좀 따가운 시각 또 정권 심판론이라는 여론이 크게 부각되면서 여러 곳에서 우리 후보들이 좀 고전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접해졌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반등의 계기는 마련했다고 보고요. 이 앞으로의 대응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종섭 호주 대사가 공수처 수사 지금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하는 모습도 보여야겠고 나중에 얘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네. 거취 문제와 관련해서도 네. 조금 더 전향적인 검토도 좀 필요할 거라고 봅니다. 그 말씀 중요한 말씀이라서 좀 아껴뒀다 드리려고 했더니 앞에 꺼내셔가지고 거치 문제에 대해서 우리 정 대변인께서는 다시 한번 어떤 전향적 검토, 그러니까 더 심각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시는군요. 이건 대변인 자격으로 예. 말씀드리는 건 예. 아니고요. 일선에 있는 후보들께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예. 하시잖아요. 이게 국민 눈높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에 예. 대해서 저보다도 현장에서 뛰고 있는 그렇겠죠? 후보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고 오늘도 중진 의원이잖아요. 김태호 의원께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면 계급장 떼고 수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다 조금 더 심도 있고 면밀하게 검토를 본인 스스로 할 필요는 있다고 이게 개인적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개인 자격입니다. 대변인 자격이 분명한 건 아니고요. 개인 자격입니다. 왜냐하면 괜히 제가 예. 당 대변인으로서 하는 얘기라고 오해를 다시 하시면 한번 안 제가 되니까.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대변인 자격이 아니라 장강재 어떤 정치인 개인 자격입니다. 예. 네. 사실 김태호 의원이 오늘 얘기한 거는 김태호 의원은 충분히 그런 얘기 할 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또 그런 급박함을 느꼈겠죠. 왜냐하면 예. 김태호 의원이 총리로 2010년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지명이 됐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때 당시에 박연차 태광 회장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런 것과 논란이 있다가 모른다고 했다가 같이 찍은 사진이 하나 딱 이제 나와갖고 예. 이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인사라는 건 인사권자에게 부담을 주면 안 되잖아요. 예. 밀려서 인사를 하게 된다거나 어떤 식으로든 그러니까 본인의 거취는 본인이 조금 더 숙고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런데 갖고 문제는 있습니다. 예. 본인이 그만두고 만약에 그 속마음이야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그만두고 싶어도 어떤 대통령실이나 행정부에서 아니라는 사인을 자꾸 보내니까 못하는 거 아닌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본인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가 그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는 이종섭 대사 귀국 자체가 문제의 시작이라고 보는 시각은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에서도 많지 않습니까? 지금 네네. 이게 문제의 어떤 정리가 아니고요. 문제 그런데 시작이라기보다는 저는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작이라고 봅니다. 해결해 나가는 시작. 네. 이게 근데 해결해 나가는 시작이 될지 네. 문제가 커지는 시작이 될지는 앞으로 어떤 스텝을 밟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 대통령실과 우리 당 모두 이번 사안에 대해서 엄중히 인식하고 있고요. 예. 최상병 사망 사건에 대해서 당시에 책임을 지고 있던 이종섭 장관이 책임이 없다는 건 이제 법률적으로 예. 다뤄봐야 되는 사안이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국민적인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게 해결 방향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렇지 않다면은 또 더 큰 숙제를 안게 될 수도 있겠죠. 대통령실의 의지나 이게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정부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이종섭 대사가 자진 귀국했다를 가지고 한쪽에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쪽에서는 이거 봐라 이제 다 정리됐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하시는 반면에 네. 완전히 배치되게 정부 쪽에서는 이분이 무슨 조사를 받으러 들어오고 자기 어떤 책임을 지기 위해서 들어온 분위기가 아니고 공관장 회의하러 일하러 들어왔다는 식으로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양쪽 입장이 완전히 배치되는 상황이에요. 그거는 정치라는 거는 항상 예. 명분이라는 게 좀 예. 중요한데 예. 대통령실은 반드시 그런 명분을 갖고 가야겠죠. 아니 이 사태를 정리하려면 네. 여러 의혹이 있으니까 와서 당당히
해명하게 들어왔다 이러면은 그 방향이 맞아요. 네. 근데 이분은 그러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 정부 발표는 네. 대통령실 발표지 정부 발표. 하여튼 정부 발표는 공관장 회의하러 들어왔다. 네. 근데 온 길에 수사 소환 일정 맞으면 하겠다. 이거예요, 정확히. 제가 오늘 파악하니까. 네네. 그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전혀. 그런 부분보다는 예.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해서 민주당이 프레임을 씌웠던 거 도주했다. 예. 뭐 회피했다. 이러려고 저 호주 대사를 이렇게 보냈다라고 하는 예.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언제든지 소환에 적극적으로 응할 수 있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기 위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정도 대사 오늘 발언은 대사로서 할 일이 중요한 일이 너무 많아서 네. 그거 하다가 일정 맞으면 조사 받겠다. 뭐 이런 뉘앙스로 저는 이해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이종섭 호주 대사는 공수처에 예. 그 빨리 소환해 달라 그러니까요. 촉구했잖아요. 그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옛날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수사는 수사기관이 맞습니다. 예. 수사기관이 절차를 정해서 그 어떤 절차에 따라 하는 것이지 피의자가 나 빨리 조사해 주소 네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그 부분에 예.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고요. 예. 그러나 송영길 전 당대표도 예. 빨리 조사해 달라고 얘기는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공수처도 지난 6개월간 이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환 조사 없다가 출국 전에야 소환 조사가 이루어졌고 출국할 때도 출국 금지 상태를 잘 몰랐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수처가 모르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종섭 예, 대사가 예. 몰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수처가 이종섭 그 호주 대사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빨리 좀 커뮤니케이션을 해야겠죠. 예. 소환 그건 일정도 하여튼 좀 그 일찍 어떤 일찍 수사받는 분 지원하고요. 입장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런데 이 지금 대변인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안이 지금 선거 20일 앞두고 굉장히 어떤 예민한 사안인 건 분명한 사실이란 말이에요. 네. 왜 무리해서 그렇게 내보냈다고 평가하세요? 이건 시끄러워질 거란 건 정무 감각이 있는 분이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정도로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기가 조금 힘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예. 이거 하나 자체만으로 이 사안이 이렇게 커진 게 아니라 우리 당에 비상등이 걸린 게 아니라 예. 이종섭 그 호주 대사의 출국 문제 예. 또 하나는 뭐 다음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황상무 전 예, 그렇습니다. 시민사회수석의 예. 뭐 기자를 상대로 한 회칼 테러 발언 여기에다가 뭐 이제 조국 신당이 예. 생기면서 정권 심판에 대한 이 여론이 강화되면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복합적이죠. 예.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사안 자체만으로 이렇게 커질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예. 하여튼 어떻게 해결된다는 부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그리고 아까 정 대변인 말씀대로 다른 식의 어떤 해법, 자진 사퇴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걸 요구하는 목소리도 지금 나와서 개인 자격이지만 말씀하신 게 꽤나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심을 하시고 개인 자격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고. 뭐 저의 의견뿐만 아니라 격전지에서 뛰는 네, 많은 그렇겠죠. 후보들이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있다는 것을 예. 말씀드리는 예. 겁니다. 예. 자, 지금 판세 어떻게 보세요? 대변인께서. 상당히 뭐 쉽지는 않은 선거라고 예. 봅니다. 특히 제가 정치권에 가까이 와서 보니까 이 수도권에 122석이 달려 있는데 예. 수도권의 소선거구제라는 성격을 가진 상황에서 우리 보수정당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얼마나 선전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2020년 선거에서 우리가 16석 이겼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번에는 그러면 우리가 과반 정당이 되든 아니면 제1정당이 되려면은 적어도 수도권에서 40석, 50석을 얻어야 되는데 예. 이게 격전지에서 굉장히 적은 표 차이로 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에도 상당히 수도권에서 어려운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많은 분들이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 당 지지율이 굉장히 높았을 때도 당 내에서는 그런 여론들은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30일 정도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저점을 찍고 올라왔을 때 우리가 그 정도 지지율을 유지해 갖고 수도권에서 많은 당선자들을 낼 수 있을 정도로 유지할 예.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한 걱정들은 계속 있었는데 그러니까 종합해 봐도 우리가 수도권 선거에서 조금 쉽지는 않은 쉽지 선거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항상 뭐 겸허한 자세로 예. 국민들께서 좀 우리 국민의힘을 좀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지. 아니면 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지금 2년 됐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정책들을 하나도 이 입법적인 상황에서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웠거든요. 예. 뭐 이번에도 만약에 우리가 크게 패하는 일이 발생한다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예. 근데 판사의 말씀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아까 그 정확한 표현이 쉽지 않다였나요? 뭐예요? 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151석 이렇게 지도부가 전망합니다. 네. 그 전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전망에 대해서? 지금 판세 전망에 대해서? 저는 범야권이 지금 조국 혁신당을 예. 포함해서 상당히 선전할 거라고 예상은 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당이 지금 여튼 우리 정당이 얘기할 수 있는 건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보다는 앞으로 정치를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할 거고 또 국민의 목소리를 얼마나 경청해서 변하는 정당이라는 네. 것을 인식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전문가들은 과거 회고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 투표로 네. 바꿔서 우리 정당에 힘을 실어줬을 때 우리가 얼마나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그 비전을 심어줘야 된다고 강조하고 예. 있거든요. 저희는 그런 측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시간이 너무 짧게 남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불과 2주 전만 하더라도 우리 정당의 지지율도 괜찮았고 예. 뭐 해볼 만한 선거라고 했는데 이 최근에 올수록 정보의 유통 속도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렇죠.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고 얻는 것도 굉장히 빠르게 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20일 동안 이런 이 판세가 다시 또 출렁거리는 어떤 이슈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십니까?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일 동안 미래를 얘기하면 좀 바뀔 거라고 제가 몇 보십니까? 가지 변수들을 그래서 한번 좀 예. 정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이 최근에 장기화되고 있는 정부와 의사협회 간의 갈등, 의대 정원 놓고 예.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거냐, 예. 국민들이 그 문제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가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투표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그렇죠. 같아요. 예. 투표율이 지난 2020년 선거에 66% 기록했잖아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가 상당히 고전했는데 투표율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초박빙 상황이 연출되는 곳이 많을 텐데 예. 여기에서 어떤 성과가 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할 예. 것 같습니다. 뭐 또 많은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뭐 막말이라든가 예. 이런 것들 중요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현 정권에 대한 선거 심판 프레임이 얼마나 강화되고 약화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 이거를 정권 심판 프레임으로 바꾸면은 그게 강화되면 우리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예. 앞으로 우리 국민의힘이 어떻게 변해서 대통령실도 변할 것이다라는 예. 그 전망들을 심어주면 조금 더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그렇습니다. 것 같고. 그런데 하나하나 좀 여쭤볼게요. 뭐 다는 못 여쭤봐. 의사 파업, 의료 사태. 네. 이거의 경우에 지금 정부는 2,000명 딱 못 박은 대로 밀어붙이기로 거의 공식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인데 네. 맞습니까? 선거의 해법은? 일단 대통령실도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정원 확대한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2,000명 뭐 예. 나름대로 배분을 했고. 근데 우리 그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어떤 그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 의사들의 압력에 의해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정책이 후퇴돼서는 안 되겠다. 네. 그리고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이게 누군가는 해야 되는 네. 것이라면 윤석열 정부가 하겠다라는 네.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한미일 동맹 강화하고 예. 뭐 노조와 관련한 여러 가지 불법 사항들에 대해서도 여론의 지지가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해서 추진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2,000명이냐는 질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국민들은 병원 가도 막 의사들 없고 불편해지기 시작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좋아. 그 찬성률은 높은데 2,000명 꼭 고집해야 돼? 선거용 아니야?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치라는 게 뭐 대화와 타협을 추구하는 과정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지금 단언하기는 어렵지만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2,000명이 꼭 필요한 숫자라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뭐 가능성이 열려 있다, 닫혀 있다를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좀 어려울 것 타협의 같습니다. 여지가 있을 것이다를 기대하시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뭐 정치라는 게 결국에는 갈등이 극적으로 올라갔다가도 예. 타협을 언젠가는 할 수 있는 예. 과정이잖아요. 대변인님 말씀이 어떤 상황을 원하는지는 알겠습니다. 제가 네네. 앞으로 그 해법에 있어서. 근데 예. 그걸 뭐 약속 대련이라거나 무슨 뭐 요새만큼 뭐 약속 대련이라는 말이 유행하는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예. 과거에는 뭐 그런 얘기 별로 안 썼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하면 그걸 뭐 약속 대련이라는 예. 프레임으로 자꾸 걸고. 아니 근데 국민 입장에선 네. 바람직한 방향이면 약속이고 뭐고 네. 그쪽으로 가는 게 좋아요. 제가 보기엔 뭐 그 정치하시는 분들은 약속 대련이 아니라 하는데 국민 네. 입장에선 어떤 방향이 바람직하면 약속이고 돌발이고 그쪽으로 네. 가는 게 낫겠죠. 예. 근데 결국에는 지금 그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서는
뭐 여론이 굉장히 우리 정부에 반응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그렇습니다. 장기화되면서 피로감이 그렇습니다. 생길 수 있다는 예.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들이 우리는 그 상당히 성숙한 시민 의식을 갖고 우리 정부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인내심을 가지고. 근데 물론 아주 절박한 뭐 생명과 관련한 문제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사분들도 예. 히포크라테스 선서하고 직업적 윤리 의식을 갖고 예, 돼야겠죠. 예. 그렇습니다. 자, 조국 혁신당 돌풍 어떻게 평가하세요? 제가 감정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그게 현상으로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현상으로 있고 지금 뭐 꽤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으면서 그것이 정권 심판론을 강화하고 있다는 측면도 네.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그런데 뭐 지금처럼 더불어민주연합보다도 더 높은 지지율을 실제 득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뭐 저도 정치를 네. 꽤 취재해 본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그 정도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을까는 약간 의문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예. 아마 두 정당이 비슷한 수준의 득표율을 기록하지 않을까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선명성 경쟁을 하느냐고 예. 뭐 조국 혁신당의 많은 분들이 뭐 대략 한 25% 정도 되는 분들이 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꼭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25%의 확장력이 얼마나 될 거냐. 예. 그래서 조국 혁신당이 뭐 여론조사는 여러 예. 가지가 있으니까요. 네네. 예. 뭐 47%, 48%까지 얻어서 수권 정당화될 수 있는 거와는 이건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여론조사는 그렇고요. 그 조국 혁신당이 여당으로서는 악재는 맞는 건가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악재로 네. 보시는 왜냐하면 거군요. 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정권 심판론을 강화해서 우리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 그리고 또 민주당에도 실망해서 투표장에 가지 않을 수도 있는 분들이 예. 투표장으로 올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분석들을 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당이 뭐 유리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반대로 조국 혁신당이 왜 확장력을 갖지 못하는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예. 앞으로 그 국민들께 많은 설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실정법 위반으로 그리고 또 뭐 입시와 불공정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법원에서 실형을 거의 이제 선고받고 시간은 거의 예. 다 돼가고 있습니다. 네, 예. 예.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조금 더 깊이 고민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